야, 김은영, 넌 계약 해지야. 이제 짐 싸서 집에 가라. 성실하게 일해온 호텔에서 갑자기 잘려버린 김은영 씨. 부모님 병원비로 막막한 상황에서 김은영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은영이 말동무가 되어주던 돈 없는 노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노인은 슬퍼함과 동시에 갑자기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의 긴급 소집으로 호텔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징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엘리시안 호텔 15층 복도.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는 이곳에서 35세 김은영은 오늘도 파란 유니폼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3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뇌졸중 재활비와 어머니의 허리디스크 치료비를 생각하면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들어갔습니다. 매달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고 은영의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이 일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초동 빌딩 숲은 화려했지만 은영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객실 앞 복도를 지나며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고 세제를 뿌리고 다시 닦는 일. 하루에 20개가 넘는 객실 복도를 담당했지만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려섰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에 청소도구를 든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은영만은 달랐습니다. 카트를 밀던 손을 멈추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은영이에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최한수라고 합니다. 오늘 첫 출근이시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은영은 한수를 지하 1층 청소도구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철문을 열자 각종 세제와 도구들이 정리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제는 대리석용이고요. 이건 유리 전용이에요. 절대 섞어 쓰시면 안 돼요. 객실 청소할 때는 꼭 노크 2번 하고 대답 들어야 해요. 손님 계시면 나중에 다시 오고요. 그리고 이 카트는 바퀴가 약해서 천천히 밀어야 하고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일을 배우는 신입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관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은영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 리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오전 내내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은영은 한수가 허리가 불편할까봐 무거운 물통은 자신이 옮겼고 높은 곳은 자신이 닦았습니다. 한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지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각자 도시락을 펼쳤죠. 은영의 도시락은 소박했습니다. 김치와 계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한수의 도시락에는 나물 반찬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한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뇌졸중 오셔서 재활 치료 중이시고요.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다니세요. 제가 이 일 놓으면 부모님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심이 깊으시네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어르신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한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죠. 은영이 옆에서 슬쩍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일기 쓰세요? 뭐? 잊지 않으려고 적는 겁니다. 한수는 애매하게 답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에는 방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영 진정한 서비스 정신 3년 근속 계약직 부모 병원 먼저 다가가는 친절 무거운 것 대신 들어줌. 오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은영은 한수에게 객실 청소 순서를 알려주었고 손님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도 보여줬습니다. 한수는 모든 것을 차분히 따라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영은 내일 봐요. 어르신이라고 인사하고 직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한수도 작업복 차림 그대로 호텔을 나섰죠. 그런데 호텔 뒷문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한수 앞에 멈춰 섰고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네. 한수는 짧게 답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세단은 조용히 서초대로를 향해 사라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실은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한 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은영은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은영과 한수는 자연스럽게 점심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하 휴게실 구석에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이 어느새 두 사람의 고정 자리처럼 굳어졌죠. 다른 직원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가운데 두 사람만의 조용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은영은 휴게실로 향했고 한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도시락은 소박했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만큼은 풍성했습니다. 어르신, 이 일 하시기 전엔 뭐 하셨어요? 은영이 김치를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더군요. 저도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랑 점심 먹는 게 좋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혼자 먹을 때랑은 맛이 다르더군요. 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수는 그 웃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입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하죠. 맞아요. 부모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한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은영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던 날의 이야기를, 한수는 가족들이 바빠서 명절에도 혼자 보낸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은영에게 한수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갔고 한수에게 은영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귀한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층 프런트 데스크의 정미란과 김소희였죠. 32세의 정직원 미란은 화려한 프런트 유니폼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은영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 미란은 프런트 뒤에서 소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저 청소부는 항상 저렇게 열심히 해? 그러게요. 3년째 저러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건 좀. 소희 씨는 안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것처럼 보인다고.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불편함이 점점 시기로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소희도 가끔 은영의 성실함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오후 2시쯤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가족 셋이 1층 로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지도를 들고 어디론가 가려는 듯 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프런트에는 미란과 소희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손님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며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은영이 그 모습을 보고 카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레스토랑. 은영의 영어는 서툴렀습니다. 발음도 어색했죠. 하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1층 레스토랑 방향을 가리켰고 직접 그곳까지 걸어가며 안내했습니다. 레스토랑. This way. Follow me. 은영은 천천히 걸으며 뒤를 돌아보고 외국인 가족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은영은 문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외국인 가족은 활짝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은영에게 손을 흔들었고
은영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서비스는 유창함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지만 같은 장면을 본 프런트의 미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저 청소부가 왜 나서는 거야? 손님 안내는 우리 일인데. 그래도 손님이 불편해 보이니까. 소희 씨도 그렇게 생각해. 저건 명백히 선 넘는 거라고.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지. 미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불편함이 이제 적대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은영과 한수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휴게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은영 씨,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은영은 순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긴장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님 안내는 저희 프런트 직원들이 하는 건데요. 청소부분이 나서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손님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헷갈린다고요. 순간 휴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이 불편해 보이셔서요. 그래도 업무 분장이 있으니까 지켜주세요. 각자 맡은 일만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조직이 무너지잖아요. 미라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가 하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한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영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선을 넘은 걸까요? 미란의 마음속 불편함은 휴게실 충돌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은영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였고 그 성실한 모습이 자신의 태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불편함은 저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밤마다 은영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질투는 점점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미라는 소희를 프런트 뒤쪽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소희 씨, 우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김은영 씨 계속 저러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소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번 외국인 손님 안내 건도 그렇고 자꾸 자기 영역을 넘어선다고 심지어 손님한테 반말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못 봤는데. 소혜 씨가 못 봤을 뿐이지. 우리가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길 거야. 미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직원 선배의 압박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자신의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사팀에 제출할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외국인 손님을 도운 장면은 손님에게 반말로 무례하게 응대하여 호텔 이미지 실추로 왜곡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수와 나눈 대화는 근무 시간 중 업무 태만 및 사적 대화로 시간 낭비, 청소 구역 방치로 적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거침없이 움직였고 참고인 란에는 소희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소희는 그 내용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왜곡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인사팀 박 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신고서를 읽었습니다. 정직원이 작성한 문서였고 참고인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직이면 갱신 안 하면 되겠네. 은영의 3년 근속 기록도 성실성도 당사자의 해명 기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의 말이 곧 진실이었고 계약직 청소원 한 명은 그저 교체 가능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평소처럼 15층 복도를 청소하던 은영은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박 부장을 만났습니다. 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박 부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은영 씨, 잠깐 인사팀으로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은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카트를 복도 한쪽에 세워두고 따라갔습니다. 10층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부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손님에게 부적절한 응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항상 맡은 일 제 시간에 마쳤고 손님께 반말한 적도 없는데요. 은영은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아픈 날에도 출근했다고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서류를 가리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직원 2분이 증언한 내용이고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은영의 항변은 듣지도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지하 1층 사물함 앞에서 은영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벌 유니폼, 낡은 운동화, 부모님 사진이 든 작은 액자, 3년 동안 모아둔 손님들의 감사 메모 몇 장.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반말했나? 아니야, 절대 안 했는데. 억울함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격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뚫을 듯 힘이 들어갔고 평소와 달리 글씨체가 거칠었습니다. 부당해고, 허위 신고, 확인 절차 전무, 반드시 바로잡는다. 저녁 6시, 은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일찍 끝났어? 은영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방에서 나오신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은 손님한테 반말했다는 누명을 썼지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꽉 안아주었지만 세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주 재활치료, 어머니의 허리 주사. 거실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이 해고되던 바로 다음 날, 엘리시안 호텔 내부에는 기묘하게도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부터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어제 청소부 한 명 잘렸다며? 응, 김은영이라고. 손님한테 반말해서 쫓겨났대. 에이, 진짜? 그 사람 원래 좀 튀려고 했잖아.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청소부가 손님한테 반말했다는 이야기가 어느새 자기 잘난 척하다가 문제 일으켰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커피 자판기 앞에는 프런트 직원 서너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란도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청소부 주제에 왜 나서서 손님 응대를 해?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지. 맞아.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지. 우리가 영어 잘하는데 왜 청소부가 끼어들어? 직원들은 마치 은영이 당연히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뒷담화 속에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렸구나라는 안도감이었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이 아팠지만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거야. 미란 언니한테 찍히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결국 소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은영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하 휴게실의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은영이 늘 앉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수는 혼자 그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 반찬 하나, 계란 반찬 하나. 평소 은영과 나누던 그 소박한 점심이었죠. 한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은영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 작은 인사 하나하나가 한수에게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의자만이 은영의 부재를 증명했습니다. 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은영의 빈자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구나. 3년을 함께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건 바꿔야 한다. 반드시. 한수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지도 못하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한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지하 청소 도구실로 가는 대신 1층 로비 끝에 있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한 것입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무거웠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이 깜짝 놀라 말을 막으려다가 한수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한수는 카드키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층, 비서실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를 지나던 비서 한 명이 한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복장이 왜?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회장이 청소부로 일한다는 건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고 회장이 작업복 차림으로 비서실에 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수는 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전 직원 긴급 소집 공지 내려. 대강당에 모이라고 해. 네. 전 직원이요? 무슨 일이시길래. 묻지 말고 실행해. 그리고 인사팀 자료 하나 준비시켜. 최근 3개월 내 해고된 직원 명단, 해고 사유, 신고 접수 기록 전부. 비서는 회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영이라는 직원, 어제 해고됐어. 그 사람 인사 기록 전부 내 책상에 올려놓고. 한수는 비서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호텔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미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있을 것이고 소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침묵하고 있을 것이고 은영은 집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무너진 걸 바로잡을 거야. 3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움직일 때야. 창밖으로 서초동의 저녁 햇살이 비쳤지만 한수의 표정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엘리시안 호텔 전체에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은 지금 즉시 10층 대강당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입니다. 프런트 룸서비스, 주방, 하우스키핑까지 모든 부서 직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침 업무를 시작하던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감사 나온다던데. 아니면 구조조정. 웅성거림 속에서 직원들은 하나둘 대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죠. 미란과 소희도 프런트 유니폼을 입은 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미란은 표정이 평온했지만 소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9시 10분 대강당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만 조명이 켜졌습니다. 측면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은 평소 복도에서 보던 나이든 신입 청소부 최한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세도 달랐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 청소부 아니야?
왜 정장을 입고? 무슨 일이지? 미라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 할아버지가 저기 서 있지? 무슨 일이야? 옆자리의 소희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비서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우리 엘리시안 호텔을 소유한 태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대강당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입을 떡 벌린 채 무대를 응시했고 몇몇은 옆 사람을 쳐다보며 지금 뭐라고 했어?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청소부가 회장이었다고? 그럼 내가...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소희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회장이 청소부 일을 했냐고요? 이 호텔이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는지,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원도 봤고 형식만 갖춘 직원도 봤습니다. 동료를 존중하는 사람도 봤고 계급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수는 단상 위 테이블로 걸어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들어올리며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어제 해고된 김은영 씨의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그 해고의 근거가 된 허위 신고서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수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영이 봤었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매일 기록한 관찰 일지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일하는지, 누가 형식만 갖추는지, 누가 동료를 존중하는지, 누가 계급으로 사람을 짓밟는지. 전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수는 허위 신고서를 높이 들어올리며 객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직원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3년을 지우는 조직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확인도 없이 해명 기회도 없이 서류 한 장으로 사람을 자르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호텔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객석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 박 부장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는 단상 끝까지 걸어가 객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 신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세요. 대강당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손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소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한수의 질문이 대강당에 울려 퍼진 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 하나,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란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눈물이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신고서, 대부분 정밀한 씨가 꾸민 겁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소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영 씨가 손님한테 반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은영 씨는 항상 친절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했고요. 소희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고백했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압박했고 정직원끼리 뭉쳐야 한다며 협박했고 신고서 내용도 대부분 왜곡되거나 꾸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참고인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그 내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왜곡될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수는 끝까지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서는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미란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냉정한 판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지우는데 이렇게 쉽게 거짓을 쓸 수 있다면 이 조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한수는 무대 옆에 서 있던 인사팀 직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인사팀, 지금 즉시 어제자 김은영 씨에고 조치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김은영 씨는 오늘부로 원직 복귀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급히 대답하고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객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미란에게로 돌렸습니다. 정미란 씨. 한수가 이름을 부르자 미란은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당신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 신고로 동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가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는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하십시오. 김은영 씨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수는 다시 전체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바뀝니다.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프런트든 청소부든 모든 직원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자르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인사 조치는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당사자 면담은 필수입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직 직원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미란 씨는 오늘부로 정직 처분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김소혜 씨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진실을 고백한 용기는 참작하겠습니다. 한수는 수첩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서비스는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손님을 존중하려면 먼저 동료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3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대강당에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고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강당을 나서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충격, 안도, 희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 엘리시안 호텔의 3년이 오늘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대강당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복직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와 혹시 아무 연락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 사이를 오갔죠.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다는 건 분명하지만 정말 자신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혹시 배터리가 나간 건 아닌지, 무음으로 설정된 건 아닌지 계속 체크했습니다.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대부분 광고 문자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인사팀에서 연락이 올까 싶어 아침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은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복직될 수 있을까? 회장님이 나서신 건 맞지만 실제로 나를 다시 받아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은영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 안 오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다며 분명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하지만 은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복직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병원 진료 일정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엘리시안 호텔에서 온 특별 배송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추가 청구서? 손해배상? 아니면? 손이 떨렸지만 겨우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떠나자 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고 표면에는 엘리시안 호텔의 금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고급 종이 특유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고급 용지에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만년필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죠. 첫 줄을 보는 순간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은영 씨에게 먼저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엘리시안 호텔그룹의 회장 최한수입니다. 은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소부 어르신이 회장님이었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려 보였지만 은영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한수가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고,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다고, 그 과정에서 가장 성실하고 진심 어린 직원이 바로 김은영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제가 신입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친절을 베풀었고 청소도구 사용법을 세세히 알려주었고 점심을 함께 나누며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은영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고 조치는 이미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복직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은영 씨 같은 분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신설되는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청소원이 아니라 교육자로 말입니다. 은영은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정직원, 교육 담당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게 쫓겨난 계약직 청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정직원 교육 담당자 제안을 받고 있다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김은영 씨 덕분에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인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올림.
은영은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같은 거실에서 엄마나 잘렸어라며 절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거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영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은영은 울먹이며 편지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세 사람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으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뇌졸중 이후 말이 어눌해졌지만 이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직원이라니. 교육 담당자라니. 우리 은영이가 이렇게까지. 은영은 편지를 다시 펼쳐들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그 한 문장이 지난 3년의 모든 고생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시간들, 무거운 카트를 밀던 순간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은영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엘리시안 호텔 메인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청소 카트를 끌던 계약직이었지만 이제는 정면 로비를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정직원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자 지배인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은영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1층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란과 소희였죠. 두 사람은 은영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은 2주 정직 처분을 받고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희는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은영은 잠시 멈칫하다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망도 과한 친절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인사였습니다. 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0층 교육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는 이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 커리큘럼, 서비스 매뉴얼, 그리고 한수 회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은영 씨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최한수. 은영은 메모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교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은영의 첫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입 직원 20명이 교육장에 모였고 은영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첫 마디를 꺼내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담당하게 된 김은영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호텔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메뉴 설명이나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진심이면 서툰 영어로도 통합니다. 은영은 자신이 외국인 손님을 안내했던 경험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선택이셨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 증명한 거지. 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영의 교육 프로그램은 호텔 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입 직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손님들의 컴플레인도 크게 줄었습니다.
은영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교육을 제공했고 그게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인사팀에서 은영을 호출했습니다. 은영은 긴장하며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문제가 생긴 건가? 하지만 인사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은영 씨. 오늘부로 고객 서비스 교육팀 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네, 팀장이요? 회장님 직접 지시셨어요. 3개월 만에 이런 성과 내는 사람 드물다고요. 은영은 믿기지 않았지만 승진 발령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계약직 청소원에서 정직원 팀장까지. 불과 몇 달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 무렵 은영은 1층 로비 카페에서 한수를 만났습니다. 한수가 먼저 차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축하 인사하려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 휴게실의 플라스틱 테이블과는 다른 공간이었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그때 해고 안 당했으면 평생 청소부로만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이 호텔이 잘못된 걸 드러내는 신호였던 거죠. 그걸 버티고 견뎌낸 사람이 은영 씨고요. 그래도 회장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지금도 집에서. 아니에요. 은영 씨의 3년이 증명한 겁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해요. 제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봤을 거예요. 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석양이 로비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초동 빌딩 숲 사이로 붉은 햇살이 비쳤고 로비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통하는구나. 엘리시안 호텔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영이라는 한 사람의 진심이 바꾼 호텔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 은영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